179페이지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법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네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건데, 첫 번째가 기울기 A, Y 절편 B,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직선 만들기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2 때도 배웠던 건데, 보통 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 시간에 배웠던 개념으로 y는 ax 더하기 b 라고 쓴다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고교 과정에서는 얘부터 시작하지, 기울기를 주는 건 똑같은데 m이라고 할게요. 대신에 이제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좌표를 줍니다. 얘를 지난다, 이렇게.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 만들기. 어쨌든 기울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인 게 1차 함수화 할 수 있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식은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해할까요? 외우고 있나? 뭐야 이거 반응? 외우고 있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는 이런 1차 함수를 구해봐라. 이래 버리면 중학교 2학년 때 생각을 해본다면은 기울기 일단 3이 나왔으니까 3x 대신 절표는 모르니까 플러스 b, 그치? 이거라 일단 놓고 1,2를 지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x에 1, y에 2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는 3 더하기 b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b 값은 일단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1차 함수는 y는 3x 빼기 1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낼 수가 있을 거란 얘기인데, 이해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이제 돌아가지 말고 절편 구하고 이제 이렇게 대입하고 이런 방법 말고, 요 공식은 그냥 자취의 방정식 나온 거긴 한데, 그냥 또 설명하면 또 골치 아플 테니까 그냥 외웠다고 생각을 해서, y에서 뭘 빼요? b. 이게 이제 지나가는 점의 y 좌표죠. 지나가는 점의 y 좌표인 2를 빼고, x에서 뭘 빼요? a. 지나가는 점의 x 좌표죠. 지나가는 점 x 좌표 1을 뺀 다음에 우변에다가 이제 m 기울기만큼 갖다 곱하죠. 여기다가 기울기만큼 3만큼 곱하면 요 식을 전개한 게 y는 3x 빼기 아니냐. 이렇게 한 번에 이 구하고자 하는 1차 함수를 빠르게 공식화해서 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법을 쓰겠다는 거죠. 이걸 외워라 라는 거죠. 이걸 외워라.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만들기. y에서 뭘 뺀다고? y 좌표. x에선 뭘 빼요? x 좌표를 빼요. 그리고 나서 x 빼기 x 좌표에다가 기울기만큼 곱하라. 둘은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이제 하라는 얘기지. 세 번째는 이제 두 점을 지나가는, 뭐 하나는 a, b, 하나는 c, d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뉘앙스가 조금 바뀌었죠? 좀 전까지는 1차 함수라고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직선의 방정식으로 딱 틀었습니다.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라고 해서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이 등장하면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하거든. 두 점이 등장하면 보통 두 가지 생각한다.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거리는 루트 씌워서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이런 거였죠.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 거리를 많이 떠올리는데 요 기억이라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기울기라는 개념을 이제 쓸 건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a, b에서 c, d를 뺀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런 기울기 개념을 쓰려면은 당연히 분모가 0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a랑 c랑은 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랑 c랑 다르다는 전제하에 a랑 c랑 그러니까 이 두 점의 x좌표가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는 일단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건데요. 기울기를 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바로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버리죠.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니? 설명할 때는 설명에 집중해야 돼. 적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설명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기울기를 알았기 때문에 2번으로 넘어가서 아까 썼던 그 공식 쓰면 답이 나오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3,5와 6, 얼마 해야 되냐? 14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둘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봐라. 할 때 x 좌표가 서로 다르네 하면은 우리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울기는 첫 번째 점이 3,5고요. 두 번째 점이 6,14죠. 이렇게 해서 빼면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3이고 분자가 마이너스 9니까 3 나오잖아. 그렇지? 이렇게 기울기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얘기 2번에 했던 것처럼 기울기를 알고 있고 기울기는 3 이렇게 그리고 어떤 한 점을 지난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네 라는 것 때문에 식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y에서 y좌표 5를 빼고요. x에서는 x 좌표 3을 빼요. 그래서 여기다가 기울기만큼 갖다 곱하면 끝. 따라서 y는 뭐 하면은 3x 빼기 9 더하기 5 하니까 빼기 4 되겠네. 이렇게 이해가나요? 방금 얘기한 거? 잘 들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면 일단 기울기를 구하고 나면은 다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공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A랑 C랑 같으면 어떻게 되지? X 좌표가 서로 같다면 예를 들어서 한 점의 좌표는 3,5고 또 한 점이 3,14야. 이렇게 두 점을 지난다. 근데 이 두 점은 참고로 기울기를 못 구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좌표 평면에 찍어보면 금방 이해할 텐데 3,5가 이렇게 찍힌다고 치면은 3,14는 요 위에 찍힐 거예요, 점이. 따라서 이 두 점이 어떤 모양이다? 연결했을 때 이게 수직선 모양이 나옵니다. 보면 기준으로. 그쵸? 이런 직선을 부르는 건 뭐였습니까? x는 3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x 좌표가 같을 때는 x는 요 좌표가 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통 물어볼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물어봐요. 이런 거는 1차 함수처럼 쓸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고 싶을 때는 직선의 방정식.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울기란 말이 이미 언급이 된 이상 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가 된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두 개는 1차 함수로 풀어도 상관없고 얘 같은 경우는 1차 함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물어볼 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공식까지 설명을 한 거야. 다른 거보다 다른 공식을 별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이건 중요해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특히 이 공식. 뭐라고요?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를 알 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1차 함수로 EX 세 번째죠. EX? 기울기 밑에 구한 거 있잖아요. 이거? 네. 거기에 6,14가 어떠세요? 네! 6,14
6과 14를 넣고 계산해도 얘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점이나 쓰면 돼요. 네. 한번 해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은 x 절편은 a, y 절편은 b 인 또 마찬가지인 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1차 함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x 절편과 y 절편이 같이 나오려면 일단 기울기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1차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물어보는 요 스타일만 직선의 방정식이랑 용어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1차 함수라 써도 상관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공식이 있죠. 물론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단은 1차식 모양이거든. 자, x, y가 분자에 있으니까 일단 1차식 모양인데 그럼 직선이겠네. 일단 직선인데 x절편이 a라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게 a, 0을 지난다는 뜻이죠. y절편이 b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0, b를 지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입하면 준식이 성립을 해요. a, 0 대입하면 1은 1이다. 0, b 대입해도 1은 1이다 나오기 때문에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 대입하니까 성립하고 식의 모양은 1차 방정식 모양이니까 직선 맞고 그러니까 직선 맞네, 저거 맞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은 뭐 기울기가 일단 모르니까 m으로 놓고 절편은 아니까 y편은 아니까 b라고 놓은 다음 요게 아까 역시 a, 0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니까 중간 과정 생략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 공식도 하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내용은 어차피 중2 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 y편이었지 뭐 그 정도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거. 저게 나온다고요? 뭐라고요? 아니 너 수학 사 다 했다며. 근데 이건 안 했어? 까먹은 거겠지 설마. 안 한 건 아닐 거야 그치? 안 했다면은 그게 다음에 해주시면 이걸 해달라고요 또? 환장하겠네. 아니 봐봐 y절편이 b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이해 가요? 그건 나 근데 대입하면 저 위에 a, 0을 대입한다고 y의 0을 x의 a를 그럼 0은 ma 더하기 b 아니야. 그럼 ma는 마이너스 b니까 m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해가? 그럼 저 식은 뭡니까? 결국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좋긴 한데 외우기 쉽게 하려면 이게 좀 어려울 거야. 외우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고친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식을 이항한다고 쳐봐. 그럼 a분의 bx 더하기 y는 b겠지, 그치? 이해가니? 양변을 b로 나누면은 이 분자 사라지면서 a분의 x b로 나눴으니까 이건 분모의 b가 생겨야겠지. 우변은 1이고 됐잖아, 식은. 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일단 식이 유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하게 하려면은 야 이거는 시험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개념을 다시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건 학교에서 배우던가 아니면 뭐 그걸 뭐 개별적으로 물어보던가 하시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나가야지. 시험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잖아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라서 한번 좀 자세하게 언급한 거예요. 이거는 딴 거는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제일 중요한 거라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했다고. 유형 1번에 있는 1039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3이라는 점과 6,-5라는 점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 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는 2입니다. 이것을 직선의 방정식 또는 1차 함수꼴로 써봐라. 너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랑은 구별할 수 있어요? 둘의 차이는 알아?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모르네. 이씨. 아니 둘이 똑같은 거. 달라요. 왼쪽에 있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고 여기에다가 m은 0이 아니에요까지 쓴 얘가 1차 함수죠. 다시 합시다. 이게 1차 함수인 건 알고 있죠. 이걸 모르면은 뒤지게 맞아야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한 달 넘게 배웠던 건데, 그치? 중2 때 배웠던 것 중에 1차 함수란 뭐냐 이렇게 쓰고 단 m은 0이 아니다 같이 붙죠. 저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의 차이가 뭐냐고요? 얘는 1차 함수,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는 모양,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는 모양 배웠을 겁니다.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모양이냐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직선 모양에 따라서, 그렇죠? 기울기가 양수면 혹은 기울기가 음수면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 물어볼까요? 혹시 m이 0이면 1차 함수는 아닙니다만 1차 함수는 아닙니다만 m이 0이면 어쨌든 이거 지워지니까 y는 m만 남잖아. 그때는 어떻게 된 생긴 모양 직선 나오는지 알겠어? x축은 아니고요. y는 n꼴이면은 그게 x축. 응? x축에 평행하게 나옵니다. 직선이. 그게 x축은 아니지. x축 위에 있다. x축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y는 마이너스 3 같은 경우는 직선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렇게? 뭐라고? 이게 x잖아. 가로가. x축. x축. 어. y는 0인데. 아, x축은 y는 0이지. x축 자체는 방정식으로 쓰면은 이거는 y는 0이지. x축이 또 다른 이름, y는 0. 어쨌든 이런 식으로 m값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그래프가 가능하긴 한데 이 모양이 못 그리는 딱 하나의 모양이 있죠. 바로 이렇게 직선이 수직으로 쓴 수직선 모양 못 그려요. 얘가 그릴 수 있어. 그거를. 얘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평행한 거, 수직인 모양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 직선을. 아까 잠깐 얘기했던 좌표축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직선도 얘는 그릴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얘는 못 그려요, 그래프를. 그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모든 직선을 어쨌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이렇게 놓고 풀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원 가가지고 한번 뒤통수 맞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는.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질문하세요.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기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기울기가 나와 있고 모모를 지나고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이네요. 그렇죠?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지나고. 대신에 이 한 점이 어떤 점인가 하니 요 둘의 중점입니다. 중점 구하는 공식은 뭡니까?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 x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고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중점이 5,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끝났죠? 공식은 어떤 공식으로 했냐면은 y에서 y 좌표를 뺀 거 좌변, x에서는 x 좌표를 뺀 게 우변. 우변 전체의 기울기만큼 갖다 곱한다. 이렇게. 따라서 y 더하기 1은 이거 전개하면 2x 빼기 10이니까 1차 함수처럼 쓴다면 y는 2x 빼기 1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값, b값이 나왔죠. 2와 마이너스 11이라고. 중점을 지나서 대입한 거예요. 중점을. 아니 4,3을 넣으면 돼요. 아니 한국어를 몰라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여기 만약에 얘가 A고 얘가 만약에 B야.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이렇게 된 선분의 여기를 지나가면서 기울기 2짜리 이런 직선 그려라. 이 직선 찾아. 라는 건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어떡하면 좋아 대체. 아우 얘들 해석이 안 되나?
내가 웬만하면은 문제는 다 칠판에 써주지 않나? 너희들 자꾸 책 보고 칠판 보고 책 보고 칠판 보고 하지 말라고. 내가 가급적이면 문제는 칠판 쪽에 대부분 다 요약을 해서 적어주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칠판만 열심히 봐도 돼. 심지어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책이 없어도 수업만 들어도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 응? 1048번은 AC는 양수, BC가 음수일 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얘가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략적인 그림 그리기라고 해서 이게 지금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아까 얘기했듯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사실 직선의 방정식은 아직 조금 어색해. 그러니까 이걸 그려라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그리지? 라고 하는 게 좀 대부분일 거야. 예를 들어서 뭐 4x 빼기 3y 더하기 25는 0을 그려라. 이러면은 이거 어떻게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요걸 1차 함수로 고치면은 좀 그릴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릴 때는 이거를 1차 함수로 놓고 이제 보통 그래프를 그리죠. 얘를 1차 함수화하는 작업. 1차 함수가 뭐야? y는 mx 더하기 n. 좌변에 y로 이용해서 y에 대해서 이제 푸는 건데요. 일단 by가 뭔가 봤더니 마이너스 ax 빼기 c일 거고 양변을 b로 나누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의문점은 있죠. 양변을 b로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건데 나눌 수 있죠. 왜냐면은 b는 0이 아니에요. 문제 나왔듯이 bc의 곱이 음수다라는 것은 b는 어쨌든 0은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b가 0이었으면 bc의 곱도 0일 테니까 b가 0이 아닐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기울기가 얼마 하면은 마이너스 b분의 a고요. 그쵸? y 절편이 얼마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b분의 c일 텐데 우리가 이 기울기와 y 절편의 부호를 알 수 있을까? 마이너스 b분의 a 얘의 부호를 알 수 있을까? 다시 할게요. BC가 음수라고 했죠? 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B와 C는 서로 다른 부호야의 의미겠죠? 이해가요? 곱해서 음수다라는 뜻이니까 그치? BC는 0보다 작아요라는 뜻은 곱해서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거예요. 물론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B와 C는 서로 다른 부호야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이것들 갖고 나눗셈을 만든다고 해도 음수가 되겠죠. 다른 부호끼리의 나눗셈이니까 플러스 나누기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다른 부호의 나눗셈이니까 이거 분명히 음수일 겁니다. 따라서 그 B분의 C가 음수니까 이건 뭐예요? 양수죠.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이건 양수가 되겠죠. 일단 그쵸? 아 Y절편은 양수구나. 그러면 기울기 A, B는 서로 같은 부호일까 다른 부호일까? 근데 A, B에 관한 얘기는 없네 지금 보다시피. 이때 하는 게 또 이겁니다. A, C의 곱은 양수죠. B, C의 곱은 음수예요. 그럼 이것들끼리 곱하면 뭐가 될까? 이 둘을 곱하면 양수 곱하기 음수란 뜻이니까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이걸 곱한 결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제곱이고 그 값은 양수와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음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갑니까? 두 식을 변변 곱하면 AB, C의 제곱은 음수라고 할 수 있는데 C 제곱입니다.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이건 또 무조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AB의 곱이 음수예요. 이걸 하나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AB의 곱은 음수다라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얘의 의도는 A와 B는 서로 어떤 부호? 다른 부호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갖고 나눗셈 B분의 A 나누기 B 해도 마찬가지고 음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얘는 또 양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를 찾아내서 결과적으로 기울기는 양수고 절편도 양수네를 알아낸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1차 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직선을 그려야 y축과 만나는 y절편 y축과 만나는 곳은 양수고 기울기 양수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는가 라고 한다면 직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의 모양은 보다시피 몇 사분면을 지나간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통과하죠. 지나가는 사분면은 1, 2, 3, 4분면 되겠죠. 이해 가요? 야, 여기서 버벅대면 안 돼. 1051번. 아 근데 저 BC가 0보다 작은데 B분 C가 왜 나와? 어? 뭐라고? BC B 곱하기 C가 0보다 작은데 B분의 C가 어때요? 어떻게 나왔냐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갖고 그래프를 대강 그릴 수 있다는 건 이해가요? 오케이. 얘를 1차 함수로 고치면 이렇게 고쳐지는 것도 이해가요? 그럼 기울기가 얘고 y절편이 얘인 것도 이해가요? 그럼 얘랑 얘랑의 부호가 필요하네. 얘 부호. 얘부터 합시다. 얘 부호는 어떻게 구하겠냐고. 여기 B분의 C의 부호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B와 C의 관계는 나와 있죠. 여기. B 곱하기 C가 음수야. 그 뭐라 그랬어? 논리의 그 전개가 뭐라 그랬어? 곱해서 음수니까 다른 부호끼리겠구나. 그러니까 나누어도 음수겠구나. 내가 아까 말로 설명했잖아. 왜? 내가 어저께 아프리카 TV를 키우고선 중학교 3학년 애들 수업했거든? 근데 아프리카 TV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너무 느리다는 거야. 왜 이렇게 느리게 하세요? 다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이거 풀도 좀 겁나 느리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알아야 돼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아. 겁나 느리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아마 유튜브로 보고 있는 다른, 좀 있으면 유튜브에 올릴 건데, 다른 이제 뭐 시청자 혹은 이제 돌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학원은 왜 이렇게 진도가 느려? 이렇게 천천히 나가?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이해도 못해요. 1051번.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 이겁니다. A를 구하시오. 이거는 그냥 푸는 법이야.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해서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는 내용은 이런 거죠. 이렇게 한 직선에 점 A, 점 B, 점 C 이렇게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직선에 세 점이 나란히 있다 이거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이런 관계일 때 뭘 다뤘었냐면은 내분점, 외분점을 다뤘어요.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보통 옛날에는 내분점, 외분점을 다뤘던 건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개념이지. 세 점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려면요, 내용은 이겁니다. 이렇게 둘의 기울기랑 요렇게 둘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돼요. 이해가요?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그냥 ABC는 한 점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네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데, 네 점 A, B, C, D가 이렇게 만약에 한 직선 위에 있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점 A, B, C, D가 만약에 한 직선에 있으면은 이때는 어떻게 풀까요? 이때는 A, B의 기울기랑 C, D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풀면 될까요? 그럼 안 됩니다. A, B의 기울기와 C, D의 기울기가 같다면 평행사변형 모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A, B와 C, D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A, B의 기울기와 C, D의 기울기는 같아. 하지만 A, B, C, D가 이렇게 한 직선에 있지 않죠. 이렇게 평행사변처럼 사다리꼴처럼 생길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네 점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이때는 A, B의 기울기, B, C의 기울기, C, D의 기울기는 같다.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 있게
기울기를 잡아줘야 돼요. 안 나오겠죠? 설마 되겠어요? 어쨌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를 푸는 방법, 이 방법 자체를 이렇게 외워놔야 한다는 거야. 기울기가 같다라고 말이죠. 자, 녹색의 기울기, A, B의 기울기죠. A, B 기울기 어떻게 구합니까? A점 좌표 0,5점, B점 좌표는 3,-1죠. 분모, 분자 똑같이 이렇게 빼면 됩니다. 이게 A, B의 기울기고요. BC의 기울기, B의 좌표가 3,-1이었죠. C점의 좌표가 A, 2A죠. 이것도 마찬가지 분자, 분모 다 둘 다 빼요. 이게 BC의 기울기죠. 둘은 서로 뭐하라고? 같다. 좌변은 마이너스 3분의 6이네요. 그쵸? 마이너스 3분의 6이라고?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 그치? 우변은 3 빼기 A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뭐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식 자체는 1차 방정식입니다. 양변에 분모인 3 빼기 2만큼 곱하면 1차 방정식 나오죠. 그쵸? 분모만큼 곱하면 분모 사라질 테니까, 그럼 좌변은 뭐예요?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6 더하기 2A군요. 우변은 마이너스 1 빼기 2A고요. 그쵸? 이항하면은 4A가 5 분수 나오네 이거? A는 4분의 5가 나오겠구만. 이 마플 시너지가 이렇게 몇 개 보이던데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제대로 푼 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의 분수답이 많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학생들의 약간 자신감을 떨어뜨리려는 한 번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든 책이라서 중간중간마다 답이 분수가 많습니다. 1054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좌표는 좀 이따 적을게요. 그림만 먼저 그린다고 치면은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A를 지나가면서 삼각형 ABC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그러니까 A를 통과하되 적당한 직선을 이렇게 걷을 때 이 직선이 이 삼각형 넓이를 반띵한다 이겁니다. 직선이 휘었다. 자, 이 식은 뭘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념 위주로 이제 일단 넣어놔야죠, 머릿속에. A라는 꼭지점을 지나가는데 저 직선이 삼각형 ABC 넓이를 반띵한다. 이거 배웠던 거죠, 중학교 때. 뭡니까? 중학교 때 뭘 배웠는데? 이런 거 배웠잖아. 기억 안 나? MN.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mden이면 두 삼각형 넓이의 비도 mden이다. 기억나요? 왜냐면 두 삼각형은 둘 다 높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결국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네. 따라서 넓이를 반띵하려면 이것도 당연히 1대1이 돼야겠죠. 따라서 요 점은 요 선분의 중점 자리에 와야 돼요. 그래서 BC의 중점 자리를 통과하게 잡으면 넓이가 반띵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럼 끝났죠? 자, A점 좌표는 3,4고요. B점 좌표는 마이너스 2,1, C점 좌표는 4,-1입니다. BC의 중점을 M이라 할 때 얘의 좌표는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니까 1,0이 되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뭐야? AM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될 거고, 결국 AM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일단 AM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두 점이 보이면 거리를 구하시오 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 두 개가 다 기본 옵션입니다. 지금 기울기가 필요해요. AB의 기울기를 구한다. A점 좌표가 3,4고요. M점 좌표가 1,0이죠. 이렇게 뺍니다. 그럼 2분의 4니까 일단 기울기는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럼 기울기를 아는 거고요. A를 지난다 하고 풀어도 됩니다.
m을 지난다 하고 풀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뭐 m을 한번 써볼까 이번에는 m. 그러면 m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 2입니다. 식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y에서 좌표 0을 빼고요. 는 기울기 곱하기 x에서 좌표 1을 뺀다. 그래서 방정식 뭐야? y는 2x 빼기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a는 2, b는 마이너스 2 더하면은 0 나오겠죠. 이해 가나요? 아 녹화 중이라서 내가 칠판을 100%를 못 쓰겠네. 잘릴까봐 화면이. 그리고 글씨도 웬만큼 또 크게 써줘야 되고 작게 못 쓰고. 화이트보드가 미끌미끌해가지고 글씨를 잘 쓸 수가 없어. 재미가 없냐 문제들이 가지고 고만고만해가지고. 1057번. 아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화이트보드에 그리니까 깝깝하니까 그냥 이론만 설명합시다. 그냥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 넓이를 반띵하는 직선. 직사각형 넓이를 아까 삼각형 비슷한 거랑 비슷한데 요랑 삼각형 한 꼭지점을 지나는데 넓이 반띵하는 직선 어떻게 했지? 하는 것처럼 직사각형이 있을 때 이 직사각형 넓이를 반띵하는 직선 그 직선은 어디를 지나가면 되느냐 해서 대각선의 교점 자리.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 자리를 통과하는 직선들은 죄다 이 사각형 넓이를 이제 반띵합니다. 무슨 말 이해 가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 자리를 지나가는 저 직선은 사각형 넓이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인데 사각형이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할게요. 그냥 ABCD라는 직사각형을 일단 봅시다. ABCD라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좌표를 읽을 수 있겠죠? 이게 뭐야?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7인 건 이해 가요? D점의 좌표는 4,7이고 C점 좌표는 이게 뭐요? 이거 어디요? 아이씨 눈금이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 1인가? 이게 뭐지? 이거 없어. 눈금이 하나 없네? 눈금이 하나 없어.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를? 맞지? 잠깐만 이게 없어도 풀리나? 없어도 풀리나? 아닐 텐데? 없으면 안 풀릴 텐데 이거? 이거 좌표가 하나 없는 것 같은데 C점 좌표가 아마 4,-1 아마 이래 되지 않을까 싶은데 B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거 완전 필요할 텐데 왜냐면 기울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기울기가 점점 평행이동 되나? 평행이동 되나? 평행이동 된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좀 빡셀 것 같으니까 어떡하지? 문자로 그냥 풀까? 더 없으니까. 평행이동이다. 내려가는 것만큼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만큼 내려갈 테니까 평행이동된다. 얘들 수준에서 힘들 텐데. 이 반 수준에서 힘들 텐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숫자 쓸게요. 그냥 4,-1이라고 알겠지? 이렇게 네 점이 있다면 이 직사각형 ABCD 대각선의 교점이 어딜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둘의 중점만 찾아도 돼요. BD의 중점만 찾아도 된다는 건 이해가? 대각선의 교점 자리니까 결국은 그 대각선의 중점이랑 마찬가지거든. 그럼 대각선 중점 좌표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x끼리 더하면 2니까 1, y끼리 더하면 6이니까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1,3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답지는 또 왜 보고 있어? 아씨, 답지 그럼 바보잖아. 답지를 문자를 쓰는지 숫자 마이너스 1을 쓰는지 보자. 마일 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잖아. 지금 문틈 하나가 없어. 마일 콤마 영이요. 그러니까 없다고 이씨. 되게 있잖아 이씨. 1057. 네, 이건 뭐 마이너스가 무게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놓은 건데 나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A, B, C, D의 그 대각선이 교점 자리를 찾을 수가 있고요. 지금 사각형이 겹쳐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그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직사각형은 이제 E, F, G, H인데 2의 좌표가 아마도 이제 마이너스 3,1이겠죠. 얘가 H 좌표는 1,1이고요. 그 다음에 F 좌표가 마이너스 3,-1, G의 좌표는 1,-1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EFGH의 대각선의 교점 자리는 그냥 대각선의 중점과 같은 곳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볼까요? 이번에는 E와 G의 중점 구하기. X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나누기 1에서 마이너스 1, 나누기 2에서 마이너스 1, Y끼리 더하면 0이네요. 콤마 0. 요게 이제 사각형 EFGH의 그 대각선의 교점 자리입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대각선 교점 다항을 두 개 구했을 때 어떤 직선을 그어야지 이 두 직사각형을 동시에 2등분하냐? 어떤 직사각형이겠어? 당연히 요 교점과 요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첫 번째 직사각형도 넓이를 반띵, 두 번째 것도 반띵할 테니까 결국은 이 직선 기울기 얼마인가요? 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 1,3에서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뺀다고 했습니다. 분모는 2고 분자가 3이니까 기울기는 2분의 3 나오겠죠. 따라서 요게 기울기 m 값이므로 12m을 구하시오. 6, 3, 18 나오겠죠. 네.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교점 자리를 지나면 넓이가 항상 반이 된다. 삼각형은 꼭지점을 지날 때. 이 얘기도 할 게 산더미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저 B좌표가 마이너스 7이에요. 뭐라고? B좌표 B가? B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니까? D! 아니 B요 B. 그러니까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어떻게 이게 7로 보여? 아유 그래 글씨가 엉망이라서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아 근데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천천히 쓰면 잘 쓸 수 있어. 원래 다 칠판 글씨. 근데 기울기 있잖아요. 네. 그 X의 신가요? 응. 신가요? 응. Y끼리 빼서 절대값이 씌우면 돼요. 뭐야? 뭐라고요? 아니 Y끼리 빼서 절대값을 씌운다고?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직거리를 잴 때 쓰는 방법이고. 어?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A가 그러니까 만약에 A가 1,3이고 B가 마이너스 2,1 A가 뭐 1,3이고 뭐? B가 마이너스 2,1이면 뭐에서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할까봐 그렇게 네가 기존에 외웠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뭐에서 못 빼요? 이렇게 말 나올까봐 내가 애초에 그렇게 한 거야 설명을. 첫 번째 점 좌표를 쓰고 1,3 이렇게 두 번째 점 좌표 쓴 다음에 빼시라고요. 누가 X1이에요? 누가 X2?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기서 이거 뺀 거 분의 여기서 이거 뺀 거 이거거든 쉽게 말하면. 그걸 억지로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 이렇게 외우지 말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건 좋아요. 그거는 뭐 상관없어.
여기서 1로 바뀌는 걸 본다면 x는 마이너스 3만큼 증가한 거지. y는 마이너스 4만큼 증가한 거고. 근데 반대로 본다면은 x는 3만큼 증가한 거고 y는 4만큼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후로 보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든지. 누구에서 누굴 빼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순서를 맞게 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헷갈릴까봐 그냥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쓴 겁니다. 억지로 x1, x2 찾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됐어? 1060번. 아이고 3x 더하기 5y 빼기 9는요. 글씨를 좀 잘 써야 되는데 5x 빼기 3y 빼기 4는요. 6x 더하기 10y 빼기 14는요. 이렇게 세 개의 직선이 있다. 이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봐라. 칠판에다가 두 개의 직선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죠 보통? 칠판에다가 두 개의 직선을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직선을 일치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직선을 평행하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만나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칠판에다가 두 개의 직선을 그려봐 라고 하면은 보통 이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선생님, 저는 칠판에 두 개의 직선을 그렸더니 이게 8팔자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린 것 중에 없잖아요. 하지 마시고요. 내가 방금 선분을 그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직선을 그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직선은 뭐야?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연장하다 보면 이 모양도 어쨌든 어때 보다시피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귀를 쓰고 그려봐야 두 개의 직선을 칠판에 그려봐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모양 외에는 없습니다. 물어볼게요. 첫 번째와 같은 상황을 우리는 보통 두 직선이 뭐한다? 일치한다라고 부르는 건데, 만약에 빨간색도 일차함수, 파란색도 일차함수라면 어떻게 돼야 두 직선이 일치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일치, 똑같아야 됩니다. 둘 다 같아야겠죠. 그렇죠? 기울기 A와 M도 같고요. Y 절편 B와 N도 같아야 될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두 번째 같은 상황,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황, 우리는 이것을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고 부를 건데, 이렇게 평행하려면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기울기는 같고 y 절편은 달라야 돼요. 이해가요? y 절편이 다르다는 얘기는 y축과 만나는 곳은 서로 달라. 하지만 기울기는 같아. 둘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같아. 그러니까 평행할 거란 얘기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직선이 서로 만나는 상황. 이건 어떻죠? 이거는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는 만나요.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두 직선은 언젠가는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결국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저거는 보다시피 저거는 무슨 꼴이라 했어? 아까 좀 전에 직선의 방정식꼴. 직선의 방정식꼴을 그때그때마다 지금처럼 1차 함수로 고칠 거냐? 이건 상당히 괴로운 일이야. 상당히 귀찮은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야.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 일치는요, 보다시피 다 같다예요. 평행은요, 누구는 같고 누구는 달라요. 그쵸? 뭐는 같고 뭐는 달라요. 만날 때는 처음부터 달라요. 이해가죠? 요걸 잘 생각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올 때는 계수 b로 요걸 대체합니다. 계수의 b. 무슨 말이야? 이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mx 더하기 ny 더하기 p는 0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직선이 있어. 계수 b, x계수, y계수, 상수 순서대로 a, b, c죠. 마찬가지예요. x계수, y계수, 상수 순서대로 m, n, p죠. 이걸 분수로 만듭니다. m분의 a, n분의 b, p분의 c 이렇게 말이죠. 요 세 개의 분수가 다 같으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두 개 서로 일치하는 거야 라고 한다는 거고요. 하나는 같고 하나 다르죠. 앞에 두 개는 같고 뒤에가 다를 때 이렇게 앞에 두 개는 같고 뒤는 다를 때 이 경우가 바로 평행한 경우라는 거고요. 처음에 있는 이 등식 자체가 달라 이게 나오면 서로 만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요? 나는 지금 수업했고요.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잘 못 들었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다시 이거를 세 개가 다 같으면 세 개가 다 같으면 일치. 첫 번째 거 또 써줘야 돼 이것도. 정말 이래서 오래 걸린다는 거야 수업이. 셋 다 같으면 일치. n분의 a, n분의 b, p분의 c. 얘는 같고 얘는 다르면 평행. 이거 솔직히 내가 왜 이거 갖고 이런 줄 알아? 이거 중2 때 나오는 거거든. 내가 뭐라고? 기억이 좀 얘가 다르면 이거는 만남 이거라고. 중2 때 했던 거를 물론 복습은 하겠지만 그리고 잠깐 써줄 수는 있지만 이걸 갖고 한참 동안 개념 설명하고 할 수는 없잖아. 중2 때 배웠던 건데. 그래서 그냥 간단한 복습 정도만 하고, 왜냐면 그게 메인이 아니잖아.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요 뭐 하는 거야? 일단 개수만 착착착 골라내요. 3, 5, 마구 5, 마이너스 3, 4 이런 식으로 5,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6, 10 6, 10, 마이너스 13이죠. B를 보세요. B. 예를 들어서 5분의 3분의 마이너스 5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그치? 이 둘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렇게 둘은 만난다죠. 이해 가요? 이해가 가요? 이해가 나 너무 슬퍼. 이해가 가요? 넘어갈게요. 요거 해볼까요? 2번 3번 해볼까요? 요렇게 분수 요거 두 개 같아요? 달라요? 서로 6분의 5랑 10분의 마이너스 3이랑 같아요? 달라요? 딱 봐도 양수랑 음수인데 같겠어? 다르겠지? 뭔 뜻이에요? 이 둘도 만나요. 그러면 가운데 거 지우고 1번 3번 이거 어떨까요? 2분수 둘이 같아요? 6분의 3과 10분의 5 같네! 2분의 1로 뒤에 것도 그럼 같아요? 13분의 9인데 다르죠? 이거 뭘 의미하죠? 이렇게 둘은 서로 뭐예요? 평행한 겁니다. 이해 가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거죠. 둘은 평행하고 만나고 만나는 관계들이 지금 현재 이해 가시나? 둘은 평행하고 만나고 만나는 관계.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나머지 하나는 두 직선과 모두 만난다. 여기는 수직이다가 있네. 수직도 얘기해야 돼? 네. 만난다를 조금 더 심오하게 다뤄본다면 두 직선이 만날 때 그냥 적당히 만났어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어 요거 두 개를 또 구별하겠다는 거죠.
수직으로 만날 이 상황을 우리는 보통 직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수직으로 만났어. 그럼 얘랑 얘랑의 아니죠. 얘만 합시다.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알고 있습니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 위한 조건. 배웠대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야. 수학 4까지 배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겨울방학 동안 중학교 3학년 애들 겨울방학 동안 수학 3만 미친 듯이 팔면 돼. 애들이 참 이상한 게 선행을 왜 이렇게 목숨을 걸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왜 이렇게 선행을 나는 그래서 선행은 반대야. 뭐 한 학기 선행은 내가 이해하겠어. 한 학기 선행. 알겠어? 한 학기 선행. 방학 동안 한 학기 선행 한다. 그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1년 선행, 2년 선행은 내가 봤을 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진짜. 내가 경험자로서 하는 얘기야. 내가 실제 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건데 나는 진짜 내가 진도를 왕창 뺐어도 학교 진도 기준으로 3개월치도 진도를 안 뺐어 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1단원 나가면은 나는 기껏해야 4, 5단원 나갔단 말이야. 선행으로 기껏해야. 무슨 말 이해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 지금 막 부등식을 배운다. 그럼 나는 선행해 봐야 기껏해야 뭐 2학기에 있는 집합을 배운다든지 이러고 싶단 말이야 나는. 선행을 해봐야. 근데 요즘 애들은 기본이 이 한 학기 1년이야. 근데 애들 시험 보는 건 어떤 줄 알아? 개판이에요. 이해 안 가는 거죠. 왜 선행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 기억도 못하고 소화도 못하면서. 이거는 너랑 관계없는 거야. 이거 몰라요? 빨간색이 y는 ax 더하기 b고 파란색이 y는 mx 더하기 n일 때 수직으로 만나기 위한 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둘은 수직으로 만나요. 뭐라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으로 만나요. 포스트잇 아, 나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마. 자, 일단 이거 쓰시고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둘은 수직으로 만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울기를 또 구해야겠구나 하고 한참 또 계산하는 건 또 이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니까 저렇게 직선의 방정식 나왔을 때는 어떤 게 수직이냐? x 개수를 곱한 거랑 y 개수를 곱한 거를 더해서 0 나오면 수직입니다. 뭐라고요? am x 개수끼리 곱한 거 bn y 개수끼리 곱한 거 더해서 0 나오면 수직이에요. 기억이 좀 날려나? 따라서 아까 이렇게 그냥 만난다를 조금 더 심오하게 본다면 x 개수끼리 이렇게 1번, 2번 곱하면 15고 y 개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5인데 이거 두 개 더하면 0 나오거든. 그러니까 1번, 2번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수직으로 만났다 이거죠. 이해가? 수직으로 만났다. 2번과 3번도 마찬가지인 게 어차피 평행하니까 수직이겠지? 5 곱하기 6 하면 30이잖아. 마이너스 3 곱하기 10도 30, 마이너스 30이잖아. 더하면 0 나오죠? 이런 식으로 x 개수끼리 곱하고 y 개수끼리 곱해서 0 나오는 상황이 수직인 겁니다. 이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과 같다라는 거가 동일한 뜻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고 한 직선은 얘네들과 수직으로 만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답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미친 듯이 설명을 해도 이제 고작 6문제 풀었어. 어떡할 거야? 이만큼 할까 오늘은? 진도 이만큼만 나와도 그러면